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뒤에 배경이 말이죠, 물을 배경으로 했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야외에 나가지고서 여러분들 좀 눈도 호강시켜드리고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강신업 TV의 구독자가 미처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말이죠, 강신업의 정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강신업과 함께 이제 강신업이 말이죠, 여러 가지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서 스튜디오에서도 또 생방송도 하고 또 우리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지만은 동영상도 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께 흥미도 드리고, 그리고 또 유익한 어떤 교양도 되고 그런 또 새 소식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실 거죠? 누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이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한동훈한테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빌려다가 꼬다가 우리가 어떻게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우리 보수가 집권을 했습니다. 이거를 막은 거는 정말 천우신조라는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가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탄핵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감옥소에 가가지고 4년 9개월을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내실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되지도 않는 옛날 얘기를, 고리장 얘기를 꺼내다가 다스가 네 거야라고 강제로 네 거라야 그러면서 감옥으로 가가지고 또 고생을 하실 때, 우리 보수는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괴멸됐다는 말이 이런 뜻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수 인사가 10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그 중에 200여 명이 기소돼서 감옥에 가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물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거의 다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거의 보수의 괴멸이라고 하는 정말 참혹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절치부심해 가지고 저 문재인이라는 놈, 저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까, 원수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사실은 우리 보수도 아니었던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사실 말하면 하수인 아닙니까? 하지만 끝에 가가지고 문재인이 워낙 개판을 치니까 거기에는 함께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바른 길로 들어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가 빌려다가, 소위 모셔다가 정권을 천신만고 끝에 창출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그렇다면 윤석열과 함께 검찰에서 있었고, 그리고 또 윤석열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윤석열이 법무장관으로 앉힌 이 한동훈에게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한테 기대를 건 이유는 윤석열의 어떤 낙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젊고 유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도 뭐 홍준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벌써 이제 노쇠한 그런 느낌이 들고, 벌써 다 쓴 어떤 그런 기성품 같은 얘기가 들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가자, 소위.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키워가지고서 보수의 주자로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그 다음에 또 국회에 나가가지고서 민주당 주모 이모하고 싸울 때 그렇게 잘 싸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도 무조건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꽃다발도 보내고 이렇게 환호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때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왜 비대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김태우가 여러분 구청장 나갔다가 그냥 완사이드하게 깨져버렸잖아요. 물론 김태우의 이 구청장 공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사면을 시켜줘가지고 또 내보내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또 지나간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김기현 리더십 가지고는 이 총선을 갖다가 승리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누구를 세울 것인가 했는데 한동훈을 낙점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국힘에서도 어느 정도 낙점이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비대위원을 맡았어요. 비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비상대책위원장이야. 비상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자기의 사익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공익에 복무하면서
이 국힘에서의 총선 승리라고 하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 그야말로 아주 그 밤을 새우면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지역구는 259 지역구를 갖다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뭐 정말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만만히 보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 백서에서 그래서 당정 갈등이 첫 번째 이유였다. 왜 당정 갈등을 일으킵니까? 그것이 하나의 문제였고, 또 그 다음에 결국 한동훈의 무능, 한동훈이 결국은 어떤 공약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공천에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천에 실패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럼 비대위원장 책임 아닙니까? 자기가 공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일십 같은 거 하면서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도 완전히 차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지로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천에서 실패했지, 그 다음에 비례대표도 어떻게 비례대표 공천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 총선을 말아먹은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죠. 근데 걔는 말로만 인정을 합니다. 이번 패배는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말로만, 이빨로만 그러는 거야. 실제 너의 패배면 이걸 절치부심하면서 뼈저리게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는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졌으면은 이번에 이제 자기가 당대표로 사실은 나올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음에 내가 좀 공부도 더 하고 뒤로 빠져 있다가 다음에 내가 나가가지고서 반드시 지방자치라든지 다음 대선에서 승리로 이 당을 이끌겠다라고 한다면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고, 그래 자기가 어쨌든 나왔다고 칩시다. 그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당대표가 된 것이 왜 됐는지를, 왜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선거를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을 뽑아줬는가? 그만큼 한동훈에 거는 기대가 많고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 당장을 본다면 한동훈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보수 대권 주자들 중에서 다 그만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저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한동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으면 그러면은 정말로 당정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아야죠. 아니 당정 갈등 때문에 총선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다시 계속 당정 갈등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총선 백서가 나왔어요. 그럼 총선 백서를 갖다가 백서를 가지고 뭘 잘못했구나, 이 총선이 뭐 때문에 말아먹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서를 갖다 금과 옥조로 삼아가지고 징비록으로 삼아가지고서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고치고 우리 당의 잘못을 고치고 그래가지고 승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백서가 평가를 하느냐?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다. 아니 국민이 그러면은 우리 한동훈은 말이죠, 국민이 자기 전부 다 지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말이죠, 그 당원들이 한 63% 뽑았다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벌써 버스는 지나갔어요. 국민의 어떤 지지는 벌써 지나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레포트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뭐 용산에 대한 뭐 독대 호수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고, 김건희 여사 무슨 치맛자락 잡고 맨날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이제 이 한동훈이가 이재명만큼이나 이제 우리 보수당의 공적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듭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사실은 지금은 사퇴하고 말이죠, 다시 공부를 하러 떠나든지 그게 옳아요. 아니면 진짜 개과천선해가지고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간다.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죽고 살아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분열이 안 일어나도 이기기 어려운 판인데 여기서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덕을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맞서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으며 자기가 무슨 정치인으로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동훈의 정치는 상당히 미숙하고 그리고 방향도 잘못됐고 속도도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도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 보니까 한동훈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린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보수 우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깜빵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동훈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가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 강신업 TV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